평소 눈팅만 하던 29살입니다. 1년 2개월 교제한 동갑 남친과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낸 사이고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 마치고 남친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 오라 하시는데 솔직히 예비 시댁이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 가는 것보단 남친이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갔어요. 근데 남친 어머니께서 남친한테 토요일에 형님 네 분이 예비 시댁에 오신다고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으로 예비 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렸어요. 상견례 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원짜리 준비해서 갔어요. 당연히 점심시간에 가는 거라서 점심이 차려져 있는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우리 집에 남친이 올 때마다 엄마가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렸었어요.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호런마세요. 제가 도착한 게 11시 반이었는데요. 와, 생각하니까 또 울컥 눈물 나네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줄게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너도 뻘쭘하니 있으니 좀 그렇지? 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으면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으면 작게 자르고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황당해서 남친을 봤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평온하고 미소 띤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을 머리랑 꼬리 손질을 계속했어요.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로 잘라야 되는지 몰라서 형님도 모른다 하고 어머니는 참기름 떨어졌다고 참기름 짜러 가셨고 예비 형님하고 둘이 그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 입 크기를 했으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면서 샘플을 주길래 열심히 그 크기대로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오시더니 저희가 한 가로 3cm, 세로 4cm로 잘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찜하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 약간 화난 말투. 그럴 거면 참기름집 가시기 전에 맘대로 자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자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싶었어요. 남친 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렇게 작노? 이러니까 형님이 땡땡씨가 이렇게 이쁘게 잘라놨으니 아무 말도 말고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자르라는 대로 잘랐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졸지에 뭣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그리고 식탁이 6인용이고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인데 남자들 3분 먼저 드리고 여자끼리 나중에 먹었어요. 형님하고 남친이 덩치가 좀 커서 식탁이 좁다는 이유로 일단 예비 시어머니, 형님,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황태찜 하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게 끝이었고 국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캔맥주를 한 캔씩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 끝난 게 2시이고 남친이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해요.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계속 수다 산매경에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싶어서 저도 처음 인사 갔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계속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제가 설거지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설거지 잘한다느니 너는 동서 시집살이 하겠다느니 얘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둥 뒤에서 그러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어디 볼 일 있다고 남친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일도 형님 있으니 또 점심 먹으러 와라. 자주 봐야 정이 들지 하시대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남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더니 역시 생고 듣더니 내일도 오자는 식으로 작게 오자 이러는 거예요. 일단 뮤지컬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 보고 술 먹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갔는데 그때 재료 준비해서 설거지까지 내가 했다고.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거로 몰아가더라고.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판 싸웠고요. 남친은 철저히 자기 가족 편만 들더군요.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 오자마자 설거지랑 황태찜 손질시킨 거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지가 우리 셋이 대화에 묶여서 설거지한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 지가 무슨 시구지 손님이냐? 예민하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만 처음 온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냐고 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친 아버님이 같이 먹자고 빈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친은 아무 자각이 없고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고 버릇없다고 그 지랄이네요. 헤어지자고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게 거지 같네요.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축하합니다. 출근해서 확인하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하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고 남친한테 전화 오고 문자가 와 있네요.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팸 메시지함에 저장이 됐네요. 구구절절 긴 문자의 요지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비시댁에 왕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여자들한테 비켜줘야 해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은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어차피 상견례도 끝났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내외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냥 구구절절 변명이네요. 남친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간간히 들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친 형 와이프가 시어머니 한 분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 와이프한테 말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시고 좋으시다고 전해달라고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결혼했다면 형님 될 분도 보통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고 제가 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화를 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생각으로 꾹 참았고요. 사실 남친이 그렇게까지 저를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 역성만 들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남친에게 겨우 그 정도인 사람이었다는 게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그냥 너무 하찮은 취급이네요.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반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1년 2개월간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했던 다정했던 남친이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가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나서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은 하면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정도 뭐도 없이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란 거.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일요일에 점심도 펑크 내고 자기 아들 맘고생 시킨 이미 예민하게 찍힌 아들 여친 결혼하면 뭐 잘해주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어그러진 관계 다시 끼워 맞춘다고 해도 저만 이상한 여자 돼서 이혼하겠죠. 그쪽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 아들 힘들까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우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떤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제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사람도 무섭네요. 저는 세무회계법인에 근무 중인데 세무 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근무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 됐다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친은 우체국 계약직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급여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시부모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것 빼고는 상견례 때 이것도 시부모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미리 못 박아두심. 다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활동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남친에 비해 저는 6년째 근무 중이고 엄마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결혼자금 모아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조금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시부모님 사정도 빤히 알고 부담드리기 싫어서요. 상견례는 마쳤고 3월에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여기까지 진행돼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읍내고 남친 집은 면 단위 아주 시골이에요. 식장은 잡으려면 다음 주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와중에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알아요. 결혼한다는 거. 좁은 동네라서 이제 뭐 거의 파혼녀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웃기게도 형님네가 시부모님한테 좀 너무 소홀하다고 남친이 늘 소원해서 우리가 잘하자 마음으로는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그러대요. 네가 연애할 때 나한테 부모님에 대해 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고 허언이었다고. 그런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로 결혼 깨자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남친은 저랑 헤어지면 폐인 될 거고 정신병자 될 거다 이런 소리를 해왔어요. 그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제 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 맞는 건가 싶네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저만 버릇없고 까칠하고 못 빼먹은 사람으로 몰아가진 않았겠죠. 엄마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니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그쪽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다 끝나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가 않네요. 엄마도 호론마고 집에 남자 형제도 없고 남자가 없어서 무시하는가 보다 그러시대요. 엄마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걱정까지 끼쳐야 하다니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 아프겠지만 공부했다 생각하고 극복해야겠어요.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어요.